주택청약의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간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럼 과연 얼마를 넣어야 잘 넣고 있는가? 네, 생존게임마스터 최한입니다. 최근에 주택청약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저한테 가장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주택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5만 원을 넣는 게 좋은가? 부터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25만 원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요, 제가 딱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세전소득이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이신 분들은 25만 원을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민간 분양이 아니라 꾸준히 납입하고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예정이라면 25만 원을 꽉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공공분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민간 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해서 넣을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25만 원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야. 세전 5천만 원 미만이고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든 무주택이더라도 내가 소득이 그리 크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주택자이시고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자,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로 올랐죠?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25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300만 원이죠? 그 중에 40%인 120만 원이 여러분 소득공제 혜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따지면 소득세율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5천만 원부터는요, 여기 보이시죠?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존 15% 세금에서 24%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무려 9%가 올라가겠죠? 이는 여러분들께서 내는 세금 자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25만 원씩 여러분이 청약에 돈을 넣으신다 라고 하신다면 5천만 원, 약간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내 소득세율을 소득공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00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세율 구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5천만 원 원래 미만이다, 한 3천만 원대에서 계속 15% 정도 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신다면 굳이 25만 원씩 채워 넣으면서 내 세율을 막 낮출 필요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3,6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소득을 벌고 있으면은 한 달에 300 정도 버는 건데 세금 떼고 내가 이미 한 100만 원 정도 저금하고 있는데 여기서 25만 원을 주택청약에 넣는다는 건 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25만 원을 채울 필요 없다. 제가 딱 정의 드릴게요. 자, 두 번째죠. 여러분들이 공공주택에 들어가실 생각이 없다면 25만 원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공주택은 뭐냐면요, 나라에서 땅을 사서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사실 서울에서는요, 기준이 되게 높아요. 2,200만 원 정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평균 18년 이상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하게 납입을 해야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나 공공분양에 당첨될 거야 라고 넣으신 분들 많지 않아요. 하지만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조금 피해가 생겨요. 10만 원씩 꾸준히 넣었던 분들이 10년 하는 거와 25만 원씩 넣으면 4년이면 그 금액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미 청약을 10년 이상 붓고 있었고 금액도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붓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청약 금액을 25만 원까지 풀로 올려서 새롭게 진입하는 경쟁자들보다 좀 우위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근데 내가 지금 청약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공공분양? 언제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25만 원씩 넣는다라는 건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10만 원만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10만 원은 괜찮습니까?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청약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꾸준하게 불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면으로든 그래요. 2만 원씩 납입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요, 그냥 술값 아끼시고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5만 원은 여러분 막 공공분양이나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분양주택에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는 해주셔야 그 상황에서 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에서 땅을 사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민연주택을 할 때 뭐 봅니까? 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봐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청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 그냥 일반적인 민영주택 청약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10만 원씩 저금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이든 다자녀 가구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납입 횟수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10만 원만 납입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를 청약통장에 넣어야 가장 베스트인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축하시는 금액 안에서 10% 이내로 청약통장에 저축하십시오. 이해되셨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10만 원이 적정선입니다. 그 이상이다? 그럼 그거에 맞게 저축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내가 모아놨던 기간들, 청약통장 납입기간 이런 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깨는 통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4% 초반대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급하다 그러시면은 청약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지 청약을 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부담이 안 되는 금액선에서 지속적으로 저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10% 미만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25만 원 최근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내가 지금 목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 혹은 결혼을 해야겠다 목표 금액들이 있으시면은 내 상황에 맞게 저축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생처게임마스터 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